2024년 3월 14일 이정훈입니다. 미국에 민주당이 있고 대한민국에도 민주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민주당이 하는 행태가 전혀 다릅니다. 중국계 숏폼이라 그러면 이건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 우리 그 동영상 유튜브도 보시지만은 뭐 틱톡도 보고 인스타그램도 보고 많이 보지 않습니까? 숏폼이 그런 걸 총칭하는 겁니다. 중국계 숏폼인 틱톡을 미국 하원이 압도적으로 미국에서 사업하지 못하게 법안을 만들어버렸습니다. 미국 민주당은 자기 국익과 관련된 거에 있어서는 한치의 양보도 없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민주당은 종북주의자 그리고 대한민국 군을 조롱하는 자들을 국회에 진입시키려고 합니다. 어떻게 한국과 미국의 민주당이 이렇게 다릅니까? 우선 미국을 설명드릴게요. 지난 3월 7일 미국 하원 에너지 상무위원회, 상임위원회죠. 거기에서 현재 미국과 중국이 많이 다툼을 하고 있죠. 이 틱톡을 미국에서 금지하자, 미국에서 밀어내자, 쫓아내자라는 법안을 여기도 민주당도 있고 공화당도 있는데 50대 0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3월 7일 미 하원 에너지 상무위원회에서. 그리고 본회의에 올라왔는데 3월 13일 352대 65 거의 6대1 압도적으로 본회의 통과시켰습니다. 아주 하원이 민주당 공화당이 착당을 하고 틱톡을 미국에서 사업하지 못하겠다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165일 안에 틱톡 운영하는 업자는 미국 사업권을 판매하고 미국에서 철수해라. 그렇지 않으면 사업 못하게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는 뭐 민주당 강사, 그 다음에 민주당 간사가 아까 에너지 상무위원회에서는 민주당 간사인 라자 크리슈 나무르티 의원이 주도하고요. 그 다음에 공화당에서는 미중 전략경쟁특위 위원장인 마이클 캘러거 의원이 주도하고 뭐 미국 사정없이 미국은 나갑니다. 이에 대해서 중국 외교부가 투설됐어요. 중국 외교부는 이제 매일 외교 브리핑을 하죠. 틱톡 금지 법안은 뭐 공정거래 뭐 위반이다. 네. 공평 경쟁 원칙에 어긋난다. 뭐 그렇고 그런 소리. 네. 그런데 지금 중국은요. 지금 이 방송이 유튜브잖아요. 유튜브하고 그다음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같은 거를 이건 미국계 기업들이 만든 건데 사업하지 못하게 막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자들이 질문을 했어요. 야, 미국의 숏폼들은 니들은 어떻게 한 거냐? 막아놓고 왜 미국에서 틱톡 막은 거 갖고 하느냐라 그러니까 그 외교부 대변인은 외국의 그 숏폼들이 중국의 법률과 법규를 준수한다라는 것은 하면은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아서 우리는 못하게 한 거고 이제 미국 법대로 자기는 틱톡이 운영해 왔지 않느냐. 근데 새로운 법안을 만들어서 틱톡 금지법을 만들었으니 이건 완전히 다른 거다. 라고 반발을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법안은요. 미국은 이제 상원이 우위에 있는 나라죠. 이 하원이라고 하는 미국 인구 한 3억 몇 천만 명이 인구 비례에 따라서 국회의원을 뽑는 게 하원입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많은 주에서는 많이 나오겠죠. 근데 미국은 50개 나라가 모인 나라죠. 그래서 50개 주에서 각 2명씩 의원을 뽑습니다. 그 사람들이 상원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하원이 결정한 거는 상원을 통과돼야만 확정이 되는데 상원에서는 이제 이 미국 합중국 50개 나라가 모인 나라 그 헌법이 있죠. 수정헌법에 정신에 위배되는지를 보기 때문에 뭐 혹시 통과가 어렵지 않겠나는 예측도 있지만 국민적 지지는 아닙니다. 국회의원들의 지지는 압도적으로 틱톡 나가라. 지금 미국에서는요. 틱톡을 없앤다고 하니까 틱톡 재미있는데 그대로 돌아하는 시위도 많습니다. 틱톡은요. 저도 사실 누워가지고 핸드폰 켜놓고 자주 봅니다. 재밌는 거 많아요. 근데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뭐라 그랬느냐. 오케이. 그 법안 상원 통과해서 내 책상에 오면 내가 거부권 행사하지 않고 바로 서명해서
집행되게 해줄게. 지금 틱톡은 미국에서 1억 7천만 명, 미국 인구의 한 절반 정도, 어린애 빼고 뭐 노인네 빼고 거의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미국 업체 700만 개 업체 정도가 이 틱톡에다가, 틱톡이 워낙 많이 보니까 자기네 자사 제품을 광고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 틱톡에다가 지금 이 제가 만든 유튜브처럼 이렇게 내용물을 올리면은 거기 광고가 실리고 하게 되니까 그 소득을 받는 사람들이 있죠. 저도 이 유튜브 방송에서 약간 돈을 버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 또 있답니다. 그런 사람들은 타격을 받겠죠. 근데 이 틱톡은요, 이게 지금 미중 갈등이 첨예해지면서 틱톡에 가입하면은 내 이름, 전화번호 뭐 여러 가지 써내잖아요. 그럼 개인정보가 중국 정보기관에 넘어간다. 근데 사실은 그거는 구글에 가입해도 그렇게 되고 뭐 우리나라 네이버나 다음에 가입해도 다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외국에 넘어가죠. 옛날에 북한을 방문하게 되면은 우리 인적사항을 쓰게 되잖아요. 그 북한에서 이제 한국 주요 인사들, 북한에 올만한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 데이터베이스를 가진다 그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정보기관들은 당연히 우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군들의 개인정보가 넘어가서 그걸 가지고 또 해가지고 장사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 뭐 공식용 전화 많이 받으시죠? 저도 뭐 할 때마다 예 한 것들이 뭐 가입하세요, 뭐 하세요 오는데 그렇게 빅데이터로만 이용되겠습니까? 그거 외에도 정보기관이 다양한 분석, 이 사람이 뭘 주로 보는지 분석해서 성향 분석하고 그게 이제 공작 방법으로 쓰게 되겠죠. 하여간 미국에서는요, 2020년에도 트럼프 정부 때도 이 틱톡을 금지하자는 게 추진된 적이 있어요. 그때는 뭐 실패를 했는데 이게 그렇게 문제가 되니까 틱톡이 좀 어떻게 운영했는가 하면은 중국에서 운영하는 틱톡하고 아시아에서 운영하는 틱톡하고 미국 등 유럽 구라파에서 운영되는 틱톡을 구분했습니다. 법인을 따로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 거는 미국이나 중국 바깥에서 수집하는 정보가 중국으로 넘어가지 않는다. 이제 그런 설명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미국은 사정없이 이렇게 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2017년부터 이 틱톡이 17년 11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했죠. 그래서 우리는 이게 굉장히 좀 인기가 좋아요, 틱톡이. 그래서 어떤 일까지 있었는가 하면은 지금 틱톡이 뭐 거의 세계 1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20년 문재인 대통령이 있던 청와대에서 틱톡에 가입을 했고요. 청와대 계정을 열었죠. 그리고 2021년 문재인 대통령은 틱톡을 통해서 대통령 신년사를 생중계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중국 공산당과 유착관계가 있는 앱을 이용하느냐는 비판이 있었지만 뭐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 그럴 때 바로 2020년 인도하고 중국이 캐슈미르 그 지역의 영유권을 놓고 서로 다투고 있죠. 현재 거기도 정전 상태입니다. 휴전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때 유엔이 관할하고 있는데 총을 못 쏘게 하니까 서로 몽둥이도 그냥 몽둥이가 아니라 거기다 못을 박아가지고 그걸 휘두르면서 서로 싸워서 인도 병사들이 많이 다쳤죠. 그런 충돌이 있고 난 다음에 2020년입니다. 인도에서는 반중 정서가 커져가지고 저같이 유튜브를 하는 캐리 미나띠라고 하는 친구가 발음 못하겠습니다. 이 친구가 틱톡 금지 운동을 추진해가지고 결국은 인도는요 2021년 1월 26일부로 틱톡을 완전히 금지시켰습니다. 틱톡이 중국에 유리한 컨텐츠를 하고 정보를 빼내간다. 그리고 캐나다도 틱톡을 금지시켰습니다. 이게 지금 뭔가 좀 정보를 빼간다는 게 있어가지고 트럼프도 2020년 틱톡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었는데 근데 최근에는 좀 입장을 바꿔서 틱톡을 당장 없애는 걸 좀 반대하는 것 같아요. 미국은 자기네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압도적으로 틱톡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상원만 통과하게 되면 바이든이 나한테 보내기만 해. 무조건 가결을 시킬게. 서명할게. 이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보겠습니다. 민주당을 보겠습니다. 이번에 민주당의 우당이라고 해야 되죠. 연합정치시민회의. 지금 이제 민주당 계열에서의 비례대표 공천이 좀 복잡해요. 민주당에서도 비례대표를 공천하고, 그 다음에 자기네가 진보당,
뭐 무슨 당에서 그쪽에서도 또 몇 명 추천하게 하고 또 시민단체에서도 몇 개 추천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별도로 조국 씨가 만드는 조국혁신당에서 또 추천을 할 거고. 그런데 이제 그 시민단체가 연합정치시민회의인데 거기서 4명을 추천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결의 하나 소속인 여성이었죠. 주한미군 나가라, 한미연합훈련 하지 마라, 북침훈련이다, 뭐 그런 주장했던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은 원래 진보당원 출신이고, 진보당은 애국가를 거부하는 단체죠. 그리고 유자시가 되게 되면 이런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다 통신시설을 통해서 전달이 되고 하는, 통신시설이 마비되면 여러분 인터넷 뱅킹, 내 은행에 있는 돈도 못 찾고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한 통신망을 무력화시키자라고 모기했던 통진상 인사들이 만든 게, 통진당은 이제 해체됐으니까 진보당이잖아요. 그 진보당 출신이 전지혜인데, 진보당은 이미 아까 민주당이 자기네 우당들한테 배정했을 때 3명을 추천했습니다. 그런데 또 연합정치시민회의를 통해서 진보당 출신인 결의 하나의 전지혜 씨를 추천을 또 했어요. 4명을 집어넣으라고 한 거죠. 그 종북 세력, 대한민국 군, 대한민국 정통성을 거부하는 세력을 국회에 집어넣으려고 한마디로 뭐라고 할까, XX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민주당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결국은 이제, 근데 이걸 연합정치시민회의에서 비례대표 심사할 때 위원장으로 저는 알았는데, 어쨌든 심사위원 중에는요, 이 결의 하나 이사장 조성아 씨 맞지? 그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지혜를 뽑아주는 거지.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하든 친북을 집어넣으려고 XX 하는 게 민주당입니다. 미국 민주당은 확 다릅니다. 그리고 김 XX 씨라고, 저랑 연세대학교 같은 학번이더만요. 행정고시를 했고 국가정보원에서 차장을 지낸 친구인데, 문재인 정권 때. 지난번 강릉인가 속초로 왔던 북한 어민들을 북한으로 그냥 돌려보내서 한 적이 있었죠. 강제 북송 사건. 그 사건에 연루된 국정원 김모 차장은요, 이번에 민주당이 안정권으로 공천을 해줬어요. 비례대표. 이러니까 참 이게 민주당은 이상해. 그냥 범죄를 뭐하는 거, 자범 가두리를 만드는 것도 이상한데, 뭐가 북한하고 내통하려고 참 저렇게 하는지.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 때 목함지뢰 사건 나서 희생됐던, 부상을 입었던 우리 병사를 조롱했던 민주당 정봉주 의원을 공천을 했었죠. 그리고 천안함 사건은 제가 천안함 정책이라는 책을 써서 상당히 아는데, 그 천안함 함장에게 당신은 부하를 다 죽인 비겁한 지휘관이요라고 했던 권칠승 의원도 공천이 됐고, GSGG, 개새끼란 뜻이죠. 그런 논란을 일으켰던 김승원 의원도 공천하고, 태영호 의원을 가리켜서 이북을 배신하고 온 변절자라고 했던 문정복 의원도 공천합니다. 이게 민주당입니다. 틱톡을 쫓아내자는 게 아니라 미중 간이 갈등하니까 북한하고 내통하자고 하는 게 오히려 민주당에 가까운 거죠. 어떻게 대한민국 민주당은 이렇게 나갑니까? 이게 원래 우리의 전통 민주당이 아니었어요. 인천 선생이 만드는 한민당은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이게 이렇게 변절이 됩니까? 틱톡 날리는 미국의 민주당, 그리고 민주당 그 법안만 오게 되면 무조건 서명하겠다는 민주당 대통령 바이든을 보면서 대한민국 민주당은 어떻게 종북, 대한민국 군대를 흔들려고 하는 세력들을 국회에 집어넣으려고 하는지 참 너무 비교가 됩니다. 너무 비교가 됩니다. 저희 관점입니다. 감사합니다.